전 세계가 음력설의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화려한 불꽃놀이와 환호성의 이면에서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은밀하고 긴박한 탈출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명절의 기쁨을 나누는 바로 그 순간, 상하이의 한 의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차가운 태평양을 건너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민자가 아닙니다. 그의 손에는 14억 인구의 대륙을 뒤흔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2023년 10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중국 전 총리 리커창의 죽음에 얽힌 진실, 그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의료 차트와 생생한 목격담입니다. 공식 발표는 그저 차가운 활자로 심장마비를 기록했지만 이 의사의 기억 속에 각인된 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 죽음을 목격하고 살아남은 자의 증언은 때로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장막 뒤에 숨겨진 권력의 어두운 미로 속으로 들어가 그 의사가 목숨을 걸고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그날의 진실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 뒤편, 엄격한 통제가 지배하는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입수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리커창 전 총리의 마지막 순간을 지켰던 상하이의 한 고위급 의사가 극적으로 중국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의사의 탈출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위한 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봉인되었던 그날의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리커창 전 총리는 중국 개혁파의 상징이자 10년 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수많은 의문을 남겼지만 당국은 서둘러 화장을 진행하고 모든 의혹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잡초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명한 의사가 털어놓은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2023년 10월 27일 리커창 전 총리가 상하이 슈광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되었을 때 그의 상태는 공식 발표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이미 병원에 도착하기 전부터 심장과 호흡이 완전히 멈춘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사가 주목한 것은 시신의 피부색과 동공의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시민성 급사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징후와 달리 그의 피부는 비정상적인 색을 띠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자연사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강력한 독성 반응이나 물리적 충격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었습니다. 당국은 구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 체감한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후였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시간차와 사실관계의 모순은 그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즉 그가 머물던 숙소에서 무언가 치명적인 일이 발생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 의사의 증언은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만 떠돌던 타살설의 강력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리커창 전 총리가 머물던 상하이 둥자오 빈관은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곳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중앙경호국이며 이 조직의 정점에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차이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위에서 의학적 추론은 더욱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냅니다. 전문가들은 급성 시민성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하나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특수 약물의 사용이며 다른 하나는 그가 즐겨 찾던 수영장에서의 의도적인 전기 충격 사고입니다. 특히 수영장 가설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물이라는 전도체 안에서는 불과 50mA의 미세한 전류만으로도 심실세동을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러한 방식이 시신 표면에 눈에 띄는 화상이나 외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검을 하지 않고 서둘러 화장해버린다면 영원히 미궁 속에 묻힐 수 있는 완벽한 살해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사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침묵은 곧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총리조차 권력의 암투 속에서 이토록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지점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의사가 가져온 의료 기록과 증언이 검증되고 공개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집단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될 것입니다. 리커창은 생전 양쯔강과 황하의 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의 진보와 개혁은 막을 수 없다는 그의 신념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떠난 후 중국의 경제는 침체에 빠졌고 베이징의 지도부는 다시금 그가 주창했던 노점 경제를 꺼내들며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이를 쫓아냈다는 고사처럼 비록 리커창은 떠났지만 그의 그림자와 그가 남긴 의문점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자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권력 투쟁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혼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습니다. 리커창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될수록 민심은 동요하고 권력의 기반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 비단 정치권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화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에 목말라 할 때 권력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종종 억압과 통제라는 형태로 표출되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시선을 병원의 차가운 수술대에서 수천만 명이 지켜보던 한 방송사의 화려한 무대로 돌려보려 합니다. 리커창의 죽음이 권력 내부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었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사건은 그 그림자가 어떻게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는지, 그리고 그 억압 속에서도 어떻게 민중의 소망이 표출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2026년 설날 밤 허난 위성TV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방송 중단 사태입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는 갈망은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도 억눌린 목소리는 예술이라는 가면을 쓰고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2026년 2월 14일 밤 중국 허난성 위성방송의 춘절 특집 프로그램 춘완이 방송되던 도중 전례 없는 방송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온라인 플랫폼인 더우인에서는 800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고 각종 채널을 합쳐 무려 4억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예고 없이 끊겼고 수많은 광고가 그 공백을 메우더니 결국 방송은 중도에 종료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해명은 불가항력적인 기술적 문제였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송 직후 재방송 영상들은 빛의 속도로 삭제되었고 총연출자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마저 정지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허난TV는 무엇을 보여주었기에, 그리고 정권은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했기에 전력 차단기를 내리듯 황급히 방송을 중단시켜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읽어야 합니다. 해마다 설이 되면 관영 CCTV는 천편일률적인 공산당 찬양과 체제 선전으로 가득 찬 춘완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북쪽의 보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깨어있는 시민들과 남방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선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반면 허난TV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진행자도 거창한 무대 장치도 없이 오직 AI 기술과 가상현실을 결합하여 중국의 고대 신화와 전통 문화를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둔왕의 비천상이 춤을 추고 뮬란이 전장을 누비는 장면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공산당 이데올로기에 의해 파괴되었던 중화의 진짜 뿌리를 되살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열광했습니다. CCTV가 보여주는 조작된 현실이 아니라 잃어버린 고귀함과 낭만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정권의 영린을 건드리는 결정적인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제목은 의미심장합니다. 장야종진과 산하월명. 이 네 글자의 제목들은 단순한 시적 표현을 넘어 현재 중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강력한 은유로 해석되었습니다. 긴 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시진핑 체제의 억압적인 통치, 경제적 침체,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암흑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 마침내 끝난다는 선언은 곧 이 체제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속에 등장한 장군들이여 행동하라, 우리의 강산을 되찾자라는 대사는 단순한 역사극의 대사가 아니라 현재 군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숙청과 권력 투쟁을 연상시키는 위험한 선동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방송이 나가기 직전인 1월 24일 군부의 실세였던 장유샤 부주석이 숙청당하고 군 고위층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군심이 흉흉한 시기에 강산을 되찾자는 외침은 베이징의 최고 권력자에게는 심장을 겨누는 칼날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검열 당국이 두려워한 것은 비단 정치적 은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 그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등장한 한복과 고전 시가 그리고 신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장면들은 공산당이 주입해온 무신론적 유물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사람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자신의 뿌리를 자각할 때 그들은 더 이상 통제하기 쉬운 인민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진 개인이 됩니다. 시를 읽고 풍고를 되찾은 시민은 굴종하지 않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복을 입고 우리의 근본을 깨닫는 것을 두려워한다. 노예들이 각성하여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댓글들이 쇄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니라 문화 부흥을 통한 정신적 혁명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진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허난TV는 CCTV가 수십 년간 하지 못한 일을 단 하룻밤 만에 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중국을 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가혹한 탄압이었습니다. 하지만 탄압은 오히려 그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송이 중단된 후 화면에는 장야종진 산하월명이라는 8글자만이 남았습니다. 이 문구는 이제 시위 구호처럼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고 달이 떠올라 강산을 비춘다는 자연의 이치는 그 어떤 독재자도 거스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문구를 보며 단순히 새해 소망을 비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정치적 격변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짜가 아니라 달 단위로 살아야 한다는 자조 섞인 농담 속에는 현 정권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대중의 직감이 깔려 있습니다. 허난TV 사건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대중이 예술이라는 형식을 빌려 권력에게 보낸 탄핵 소장이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방송 중단이 아니라 권력의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작은 문화 공연 하나에도 벌벌 떨며 전원을 내려야 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붕괴는 비단 문화 검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최정점에서 벌어지는 의식, 가장 화려해야 할 축제의 장에서도 그 균열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 앵글을 대중의 시선에서 권력자들의 은밀한 연회장으로 옮겨보려 합니다. 그곳에서는 문화적 은유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차가운 권력 투쟁의 민낯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붉은색 장식으로 치장되었지만 마치 장례식장과도 같았던 2016년 설날 단배식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허난TV의 화면이 암전된 그 시각, 베이징의 심장부인 인민대회당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어둠이 권력의 정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등불과 꽃으로 장식된 연회장은 겉보기에 화려했으나 그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2026년 2월 14일 공산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춘절 단배식의 현장은 축제라기보다는 거대한 장례식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화면에 잡힌 고관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느라 분주했습니다. 마치 웃음소리조차 검열당한 듯 그 누구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과거 정계의 거물이었던 원로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후진타오를 비롯한 전직 상무위원급 원로들이 집단으로 불참했다는 사실은 시진핑 1인 체제가 과거의 권위마저 완전히 지워버렸거나 혹은 그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났음을 시사합니다. 이날 단상에 오른 시진핑 주석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고 얼굴은 눈에 띄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2025년까지만 해도 1대1로나 글로벌 거버넌스 같은 거창한 단어들로 세계를 호령할 듯 기세등등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원고의 코를 박은 채 국내 경제의 안정과 생존만을 앵무새처럼 되뇌었습니다. 세계를 향해 호통치던 동방의 사자는 사라지고 무너져가는 둑을 막기에 급급한 노쇠한 관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대만 문제나 홍콩에 대한 언급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그가 더 이상 외부로 시선을 돌릴 여력이 없으며 내부의 위기만으로도 벅찬 상태임을 자인하는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시진핑의 연설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측근들의 미묘한 움직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바로 시진핑의 그림자이자
문고리 권력의 핵심인 차이치 상무위원의 표정입니다.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베이징의 한 식당을 방문해 연출된 서민 행보를 보일 때 차이치는 주석의 등 뒤에서 기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는 비대칭으로 올라갔고 눈빛은 존경이 아닌 경멸과 조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다고 말하며 어색하게 주먹을 쥐어 보일 때 차이치는 가장 먼저 박수를 쳤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그래, 연기 한번 잘 해봐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충신의 얼굴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군의 약점과 허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주군을 밟고 올라설 준비가 된 야심가의 얼굴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말기, 절대 권력자의 곁을 지키던 경호실장 왕둥싱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마오의 가장 충직한 사냥개처럼 보였지만 마오가 눈을 감자마자 4인방을 체포하고 전국을 뒤집어 엎은 장본인이었습니다. 지금 차이치의 눈빛에서 우리는 제2의 왕둥싱을 봅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부의 2인자인 장유샤를 숙청하고 리상푸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진정한 위협은 외부의 정적이 아니라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는 최측근에게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칭화대학교의 친후이 교수는 소련식 독재 체제에서는 후계자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스탈린은 흐루쇼프를, 안드로포프는 고르바초프를 선택했지만 그들은 모두 선임자의 유산을 부정하고 체제를 붕괴시켰습니다. 차이치의 비웃음은 시진핑 체제 또한 이 역사적 법칙에서 예외가 아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조각을 하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첫째, 상하이에서 탈출한 의사가 가져온 리커창, 전 총리의 타살 의혹과 의료 차트, 이것은 현 정권의 도덕적 파탄을 증명하는 스모킹건입니다. 둘째, 허난TV 방송 중단 사태와 대중의 문화적 각성, 이것은 억눌린 민심이 임계점을 넘었으며 장야종진이라는 구호 아래 정신적인 혁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단배식에서 포착된 지도부의 불안과 차이치의 배신 징후, 이것은 철옹성 같던 권력 내부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으며 언제든지 내부 폭발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 시대의 종언입니다. 권력은 청화백자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깨져버리는 법입니다. 지금 베이징의 권력자들은 200명의 경호원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포까지는 경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나 경제 위기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을 알고 있는 의사의 입, 각성한 인민의 눈, 그리고 등 뒤에 서 있는 측근의 칼날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리커창은 떠났지만 그의 죽음은 14억 중국인의 가슴 속에 의심의 불씨를 심었습니다. 허난TV의 방송은 끊겼지만 그들이 쏘아올린 산하월명의 메시지는 이제 4천만 시청자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대회당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배신의 드라마는 이미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이 침묵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부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기어이 물길을 찾아 흐를 것입니다. 강물은 결코 거꾸로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모든 징후들은 머지않아 도래할 새로운 중국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 될 것입니다. 긴 밤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광명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